네,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하면서 카드도 안 쳐다보는 것과 다름없다. 바로 월가의 전설이자 자산운용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투자를 하시기 전에 투자에 대해 알고 공부를 하고 하시나요? 혹시 공부도 하지 않고 하는 건 아닌가요? 투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겁니다. 무작정 투자를 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투자의 정의입니다. 투자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기대하며 공장, 기계, 건물이나 원료, 제품 등 생산 활동에 돈을 들이는 것이라고 하면 이해되실까요? 은행에서 받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불려나가는 것 또한 투자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합니다. 건물이나 상점을 사서 세를 놓을 수도 있고,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 또는 농산물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금융투자 상품으로는 주식과 펀드가 있습니다. 투자는 원금을 잃게 되는 위험도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 이자율이 낮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종류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유지 관리한다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투자성만 추구하면 유동성 부족으로 곤란을 겪거나 파산할 수도 있고, 유동성만 고집하면 자산을 증식시키기 어려우며 인플레이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산 감소로 인하여 현재 가치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여 유지 관리하는데, 특히 자산 3분법, 이것을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자산 3분법이란 자산을 예금과 부동산,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재테크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재산을 관리할 때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최적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보유 자금을 어느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산해 둠으로써 투자성과 안정성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투자의 정의에서 짧게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좀 더 상세하게 그 4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나 이용하는 예적금 가입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맡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 맡겨두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급전이 필요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안정성과 황금성이 최고라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성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황금성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돈을 정기 또는 부정기 기간 동안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은 황금이 아니기 때문이죠. 적금 형태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은 안전하긴 하지만 수익률은 최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정해진다는 점은 수익률이 사실상 제로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보통 예금인 경우라면 이자가 무의미한 수준이므로 자산 유지는 고사하고 자본 잠식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제로, 안정성은 보통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 투자입니다. 투자 상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주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주식 투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투자 활동을 의미합니다. 선물과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주식 투자라 부르지 않으며 현물 투자만을 주식 투자로 일컫습니다. 그 대상은 상장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비상장 주식이 될 수도 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서는 상장 주식만이 매매가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상장 주식의 매매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만 있으면 누구라도 얼마든지 언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인 셈입니다. 주식의 투자성은 수치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언제나 앞질러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수익률도 하찮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매우 높습니다. 투자 상품 중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고 황금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침이 심하고 종합 주가지수와 무관하게 개별 주식이 폭락하거나 상장 폐지 또는 파산으로 인해서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한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토지나 건물 등을 매입하여 장래의 수익을 예상하여 투자하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해내는 투자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안정성과 수익성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처분시 많은 시간이 걸려 황금성은 살짝 낮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주식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토지 등 실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 보다 안전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특별한 위험 요소를 안고 투자하거나 시장 가치를 무시하고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치는 그대로 존재하며 위험 부담이 없고 상당한 수익률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안전자산에 속하긴 하나 황금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물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보존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또 다른 자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실물 자산은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재화에 해당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금, 은 등의 기금속이나 골동품, 미술품, 예술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분실 위험이 많고 법적으로 소유자를 공시하는 장부가 없어서 보관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금을 실물자산으로 변환시켜 두는 것은 향후 자산 가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분실, 도난, 파손, 소실 등에 따른 보장이 안 된다는 위험이 존재하고요. 이에 따른 안정장치도 미비하다는 점으로 볼 때 무턱대고 구입하고 보관한다면 큰 리스크를 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실물자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대되어 전통적으로 선호되던 자산뿐만 아니라 공유, 육류, 석유류, 광물, 기타 원자재 등으로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력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관 장소나 유통망 확보 등에 따른 제반 조건도 구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경기 변동에 따른 국제 시세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평범한 투자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최근 펀드를 구성하여 이들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식의 투자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황금성이나 수익성, 안정성 면에서 오히려 주식보다 위험 요소가 많기에 권장할 만한 투자는 아니지만 실물 자산 투자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상품에 대하여 설명드렸는데요. 이렇듯 각 자산에 대한 투자 한계는 실물 자산에서 본 것과 같이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 등의 일장일단이 있기에 어느 한 자산에 투자금을 전부 투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자산의 특징과 각자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은 어디까지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끝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뭔가 마음의 풍요를 느끼면서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고민 없이 말이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내 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물가가 오르더라도 재산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몸은 노화라는 걸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 노동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을 창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투자의 또 다른 이유는 죽기 직전까지 일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당신의 전제 조건은 아쉽게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위 1% 이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최소 자산 가치가 6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 다르지만 투자를 하는 많은 이들의 이유에는 부의 축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은 비록 지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은 돈과 얽혀 있고 경제적 고민 없이 몸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여유롭게 살기란 매월 들어오는 월급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게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투자는 저축과 달리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빚을 내어 투자할 경우 커다란 경제적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원금을 잃게 되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그 금액만 투자하는 것이 좋으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란 무엇인지 또 투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육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성공한 투자 되세요. 감사합니다.